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오늘 진행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적어도 5.18 민주운동과 6.25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조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담겼는데요. 김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제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니까 이제 5.18을 민주화운동을 강조하긴 했지만 원래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60 항쟁 다 포함을 시키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헌법에 반영이 되고 그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런 어떤 민주주의가 불가역적으로 사실은 공고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한국에서 비민주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에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도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헌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정치권에 숙제를 던져준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헌이라는 것이 5.18 정신을 담기위해서 개헌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앞뒤를 선을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전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손을 보지 않았어요. 헌법 전문 사실 근데 굉장히 명문입니다. 네. 다시 읽어보시면 어떤 분들 읽어보시면 참 정신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정말 교과서적인 수준에서도 굉장히 명문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올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헌법 전문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지방 분권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 중에 5.18이라든지 60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개헌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헌법 정문을 고치려고 개헌을 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 안에는 개헌은 또 다른 의미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열었지만 아까도 표현했지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헌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전문만이 아니라 항목에도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체계, 그러니까 권력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표현이 된 게 개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도 사실 임기 4년 차, 5년 차에 개헌을 할 수가 없어요. 동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동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개헌을 이야기하다 보면 완전히 블랙홀로 빨려들어서 이 어떤 정책을 완수할 수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대개는 다 레임덕이 되기 때문에 개헌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부 다 차기 대권 주자에게 그게 넘어가는 것이지 본인한테 사실 그러니까 임기 1년 남은 대통령한테 그만큼의 힘이 없다는 점 동력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권에서 정말 받아들여서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어떤 시기상.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이야기할 때 꼭 이 헌법 전문을 손을 봐라라는 전 선언적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요, 이제 과거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사과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내일은 광주에도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야당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잘못된 일들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시는 반복해야 될지 말아야 될 이런 참극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영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무드는 분위기는 좀 조성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또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야당, 그 당시만 해도 여당이었는데 내일은 어떨지 그걸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국민들도 위로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힘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야당의 행동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칭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당사자인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당사자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지도 내일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갔을 때 물세례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 평론가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런 통합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때까지 보수 어떤 극단적인 한쪽으로 쏠렸던 이 보수와 선긋기를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는데 선거에 패배한 정당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지금까지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점 소수 정당으로 몰락하는 길이 있고, 한 가지 길은 자신의 어떤 지지층만을 바라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지지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낡은 이 이데올로기를 다 깨고 새로운 어떤 그런 가치를 확산하는 점. 그래서 두 번째 길을 걸은 영국의 보수당은 300년이 넘게 그 정당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계속 개혁을 했기 때문에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금 이 길은 개혁이 아닙니다. 사실 개혁이 아니라 이미 한나라당 시절부터 신한국당 시절부터 또 이 정당의 뿌리인 문민정부가 바로 사실은 이 50을 단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또다시 사과라고 하냐 하면 그 안에서 계속 이게 아니다, 또다시 문제제기라고 청문회를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 소속 의원들이나 다른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다라고 다 인식하고 그것을 딱 끝내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때 진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년 동안 계속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미 끝났어야 될 문제고 다 인정하고 또 거기에 사과도 하고 또 배상도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 합의한 부분, 모든 국민들이 다 컨센서스를 갖는 부분을 또다시 끌어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음모론을 계속 했던 그것 때문에 이 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당 한두 번 사과한 거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사과하고 몇십 년 동안 광주 내려가고 몇십 년 동안 5.18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됩니다. 한 번의 사과로 끝내려면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나?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할 텐데요. 자, 이제 통합당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여부죠.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29일 이전에 할 때나 말 때나 최대한 빨리 한다고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최대한 빨리라고 하는데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추상적이죠. 언제가 최대한 빨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원유철 대표가 임기를 이제 3개월 연장하는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 더더욱 이 최대한 빨리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당은 아주 간략하게 단순하게 그냥 합당돼 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위성정당과 모정당이 합당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건 전 단순한 속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즉 원시철 대표의 어떤 계산, 당대당 통합 원하고 지분 원하고 상임위에 관해서 다시 이제 다른 어떤 협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부터가 사실 뭔가 보장받고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다른 당으로 보고 투표했을까? 미래한국당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한 것인데 이것을 다른 당처럼 이제 와가지고 당대당으로 통합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그냥 지키는 것이 지금 미래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거 뭐 흡수 통합이냐, 뭐 당대당 통합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원유철 대표가 어떤 포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포석에 또 여지가 없어진 게 8월 30일까지로 임기를 또 연장하기로 확정을 지었어요.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뭐 8월 30일 이후까지 원유철 대표가 대표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전당대회예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전당대회를 이 통합당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의 상황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있지만 비대위로 갈지 조계지원대로 갈지 아직 모르는 것이거든요.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합당을 하던 흡수합당을 하던 통합 당대당 통합을 하던 간에 일단 본집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고 뜻이 모아져야 되는데 이 원내대표인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그 자신의 어떤 지금 자기가 이끄는 당의 미래를 지금 못 내놓고 있어요. 어떤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렇죠. 말을 안 해줬다. 그렇죠. 네. 비대위를 하든 비대위도 정국위를 다시 해야 되는 거는 상임 정국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비대위를 하게 되면 비대위원장의 뜻이 또 필요해요. 자신은 원내대표니까 원내 일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8월 말로까지로 임기를 연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좀 관심을 모으는 게요. 진중권 전 교수하고요. 저 홍준표 의원하고 갑자기 뭐 독서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견공 논란이라고도 하던데요. 근데 그 두 분이 한국 정치에 갖는 비중들이 꽤 있잖아요. 네. 굉장히 예. 중요한 인사들입니다. 근데 두 분이 쓰는 단어가 거기에 걸맞는지 저는 지금 이 두 분의 언사를 생각하면 한국의 어떤 정치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서로의 어떤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얼마만큼 수준 있게 가져가느냐가 한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X개 뭐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한국 정치 전반을 희화화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 분 다 조심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X개라고 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저희가 하기 힘들어서 경공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평론가님 보실 때는 진중권 교수의 이런 어떤 독설 얘기가 나왔는데 보수 재건 토론회에 대해서 여기서 한 진중권 그 교수의 어떤 이 전 교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진 교수의 그 표현은 좀 원색적이긴 해요. 지금 이 표현도 그렇지만 뇌가 없는 정당이라고 표현하고 표현대로 그렇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한국당이 통합당이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위를 보지 말고 내용을 들어야 되고 여기에 참석한 것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진중권 교수 20년 동안 진보 농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비판만 했지 한 번도 애정어리게 비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참석해서 이렇게 뇌 없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한 것 굉장히 애정어린 행보라고 보여줘.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받아들여서 실천하느냐, 통합당의 어떤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표현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선하고 좋다고 해도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러면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홍준표 전 대표한테는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5.18 민주화 운동 하루 전 대통령 목소리와 이 야권 움직임도 짚어봤습니다.